이동의 뉴스정면승부 4부 사건대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사건대장에서 다뤄볼 이야기는 현실판 베테랑이라고 불리는 버닝썬 폭행 사건입니다. 먼저 손수호 변호사가 사건 개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작년 11월 24일로 거슬러 가는데요. 네, 새벽 6시 30분쯤입니다.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 지하에 있어요. 버닝썬이라는 그 유명 클럽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버닝썬에 갔던 김상교 씨가요. 작년 12월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요. 글 내용이 이렇습니다. 버닝썬에서 경찰 그리고 그 클럽 보안 요원들에게 내가 맞았다. 폭행을 당했다. 그런데 이 클럽은 가수 빅뱅, 그룹 빅뱅의 승리가 운영하는 클럽이다. 그리고 내가 폭행을 당한 이유는 약에 취한 여성이 끌려가는 것을 막다가 막았는데 좋은 일 했는데 경찰과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했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이죠. 이제 MBC에서는요. 작년 11월에 발생한 그 버닝썬 폭행 당시의 CCTV 영상을 공개했어요. 근데 공개된 영상에는요, 클럽 보안 요원들이 이 남성 손님, 이 김상교 씨를 밖으로 끌고 나와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그 후에 이제 버닝썬의 당시 이사, 이 장모 씨가 이 김상교 씨를 때리는데 머리와 복부를 가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인 장모 씨가 클럽으로 돌아가자 남아있던 보안 요원들이 김상교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김상교 씨가 경찰에 신고한 거죠. 그러자 이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요. 클럽 관계자들과 먼저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오히려 신고를 한 김상교 씨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이런 영상이 공개되자 김상교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 경찰이. 예. 나를 그냥 일반 취객 취급을 했고 또 보안 요원들은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거짓말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하지만 양측의 주장이 좀 다릅니다. 일단 버닝썬 클럽 측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김상효 씨가 클럽에서 이제 강제 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놓고 다른 손님들하고 시비가 붙은 상태였다. 그리고 김상효 씨를 이제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그 후에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경위는 이렇다라고 경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에서 또 경찰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찰은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이 김상교 씨가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매우 흥분한 상태로 물건들을 발로 차고 또 쓰레기통도 발로 걷어차는 등 이제 그 클럽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경찰이 지금 현재 김상교 씨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하고 클럽 측을 봐주고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양쪽을 일단 쌍방폭행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와 함께 김상교 씨가 클럽 안에서 여성들을 추행했는지 강제추행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고 그 외에 유착 의혹이나 클럽 내의 마약류 사용 등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예. 논란이 첨예한데 어쨌든 그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상교 씨가 일방적으로 맞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대중들이 좀 분노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쟁점이 있습니다. 성추행을 김상교 씨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쟁점을 정리해 보죠. 일단 경찰이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클럽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폭행하는 것은 CCTV에 정확히 찍혔으니까요. 그건 논외로 하고. 김상교 씨는 클럽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일단은 순찰차 안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블랙박스가 공개된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 그 호송차 안에 찍혀있는 블랙박스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법원 판결로 공개를 했는데 이 블랙박스는 공개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안 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사생활 보호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네, 경찰은 일단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또 법원의 결정을 통해서 공개된 그런 영상도 편집된 거다. 예. 네,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김상교 씨 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중간에 바로 시작되지가 않고 끊긴 부분들이 있고 또 이게 이상하다. 와이퍼의 그 속도를 볼 때 갑자기 2배속으로 진행되는 구간들이 있는 것 같고 예.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시동을 걸면
블랙박스가 그 후에 작동되기 때문에 약간 뭔가 편집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뭐 하면서 특별히 뭐 편집을 한 것은 뭐 의도적인 그런 그 왜곡을 위한 편집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니까 더 수상하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뭐 조금 전에 이동현 작가의 이야기대로 사생활 침해, 뭐 우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애초에 처음부터 공개 요구에 응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혹시 교수님 그 블랙박스 하면 좀 보셨습니까? 네, 뭐 블랙박스의 편집 가능성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은 사실은 검증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법원에서 때문에 충분히 네, 뭐 과학수사적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하면 사실 영상이 편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속도에 있어서 어떤 고의적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입증이 될 수 있어서 경찰과 지금 이 김상교 씨 간에 있었던 말썽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나오는 증거물로 어느 정도는 입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경찰 입장은 뭐 블랙박스도 법원에는 제출했고 뭐 피해자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 지구대 내에 CCTV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부분도 법원에는 다 제출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요. 일단 법원에 제출을 하면 그다음에 법원을 통해 가지고 또 받아가지고 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직접 건네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원 통해서 받는 게 또 맞는 절차죠. 또 하나 제가 그 파출소 내에 지구대 내에 CCTV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그 김상교 씨가 그때까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제압할 수도 있는데 좀 과도하게 제압했다고 김상교 씨 어머니가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경찰이 핸드폰을 뺏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건 좀 과도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촬영 자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촬영을 막으려 했던 이유가 경찰의 어떤 가혹 행위 또는 폭행 행위를 이제 증거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은 당연히 이제 비난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경찰 측도 입장을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고 문제 제기가 있자 이제 강남 경찰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글 자체는 굉장히 깁니다만 일단 애초에 이 상황은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를 한 상태였고 그리고 그 후에 조사를 이제 진행하는 중이었다. 이제 피해자 그리고 그 피해 진술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김상교 씨가 이제 경찰관서 내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행동들을 했고 그걸 제지시키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했던 행동들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또 하나는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적절치 못한 그런 행위로 비칠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유감이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고 비춰질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이라는 점을 인정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안타깝다라는 입장까지는 밝혔습니다. 근데 CCTV 영상이 공개되고 그 언론사에서 취재가 시작되고 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경찰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거든요.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이제 뿌리고 이렇게 신속하게 할 적이 있었나 싶은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벌써 이런 일이 있을 거를 왜냐면 이게 11월 달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거리라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글쎄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언론에서 주목하는 사건 그리고 지금 이 클럽이라는 데가 이미 당시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제 SNS상에 굉장히 말썽이 진행이 이미 되고 있었거든요. 또 소유주가 승리 씨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승리 씨의 버닝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뭐 여러 가지 의심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퍼져 나가다 보니까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지금 이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지휘하는 이 사건이 무엇인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되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입장을 아마도 느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CCTV, 심지어는 경찰서 안에서의 CCTV의 내용까지도 지금 결국은 다 제출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일부 지금 이 건, 폭행건과 연관해서는 경찰이 무조건 이제 뭐 지금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왜곡하려고 한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119 구급대가 이제 출동을 해가지고 두 번 이제 출동을 해서 구급대가 일종의 이제 목격자로서의 그 진술을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면 과정 중에 이제 이 김상교 씨 입장에서는 이제 119 구급대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다. 이렇게 처음에는 주장했으나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두 번을 불렀는데 왜 이제 119 구급대에 의하여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긴급 그 지원이 안 됐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음을 119 구급대원 입장에서 또 언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에서 무조건 지금 김상교 씨에게 불리한 뭐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만은 또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교수님 이야기대로 경찰이 폭행을 했냐 혹은 과잉 진압을 했냐 부분은 CCTV라는 증거가 있고 블랙박스 또라는 증거가 있고 또 119 대원들 이런 분들의 목격자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법원에서 충분히 가려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쟁점.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관계. 지금 김상교 씨는 아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유착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나만 긴급 체포해서 데려가고 가해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과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구대에서 클럽과 경찰 간의 유착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처벌받은 경찰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 문제의 핵심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런 종류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강남경찰서에서 막 조기에 빠른 시간 안에 사실관계를 이제 뭐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제 강남경찰서의 역삼 지구대예요. 여기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삼성동 지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점들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뭐 업소들을 관리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문제는 거기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씨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씨라는 이제 경찰 경위 계급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2007년도에 지금 이 역삼지구대에서 한 행위가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사실은 파면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 행위가 뭐냐, 뭐 지금 안마 시술소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주점들로부터 이제 관리를 해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매달 이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 관리를 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불법적인 수당 같은 거를 받았고요. 그리고는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접대도 받고 또 뭐 또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을 해줬습니다. 뭐 그런 이제 업소에 관련된 사람들이 혹시 내가 경찰에 수배돼 있는지 좀 확인을 해달라 이러면은 뭐 벌금이 미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여부도 이제 경찰이니까 이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수배 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물론 다 불법입니다. 다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뭐 대가를 충분히 받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사람의 이제 뭐 범죄 경력 조회를 한다거나 뭐 그것 외에도 뭐 다양한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양한 이제 뭐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직권을 남용한 그런 이제 혐의로 결국은 이제 신고가 돼서 이 사람은 파면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똑같은 강남 경찰서 산하에 있는 뭐 지구대와 연관된 이런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초기부터 경찰서에서는 강남 경찰서에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을 법한 이런 종류의 이제 뭐 불법 뭐 그 연결망이죠 일종의 그런 유착 관계를 이제 유착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조속하게 CCTV도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찰은 뭐 이런 유착과 거리가 멀죠. 관계도 없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그 검은 유착이 존재해왔고 과거에 네 그리고 또 지금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모르죠. 많은 분들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걱정이 더 큰 거예요. 특히 얼마 전에 이제 이재정 의원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참 아이고 이런 일이 지금도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 역삼 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 5년 동안에 서울 강남권에서 근무한 경찰 11명이 유흥업소 단속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 받고 징계요. 실제로.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강남서 소속 경찰이 4명이었고요. 그 중에서 더 좁혀보면 이 사건 담당 지구대 역삼 지구대 있잖아요. 여기에서 2009년에 경찰 24명이 이제 매달 유흥업소로부터 금품 상납받고 대신 그 대가로 단속 무마해준 사실 적발돼가지고 무더기 징계받은 사실이 있거든요. 정기적 상납받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단속 정보 미리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돈 받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불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과 김상교 씨 간의 쌍방으로 지금 고소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상교 씨는 경찰들을 이제 고소한 거고 또 경찰들은 또 이제 김상교 씨를 고소한 건데 이제 수사를 지휘하고 총괄하는 거는 이제 검사지만 1차적으로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경찰이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동료 경찰이 이렇게 큰 아주 화제가 되는 사안에서 경찰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동료 경찰을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 물론 당연히 믿죠. 기대하고 그거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시선이 존재한다는 사실,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경찰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수사권 조정과 연관해서 그렇죠. 경찰이 만약에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지역사회와 연관된 유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경찰의 어떤 객관적인 수사의 를 믿기가 어렵잖아요. 중립성이라는 것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은 사실은 사건 내용으로 보면 쌍방폭행 사건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도 있는 사건인데요. 문제는 그 배후에 있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지금 이 사건의 비중을 점점 키우는 이런 이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세 번째 쟁점은 김상교 씨의 성추행 여부인데 지금 클럽 측 주장은 김상교 씨가 그 클럽 안에 있는 여성을 성추행해서 우리 직원들이 말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해당 피해 여성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맞다 당했다라고 따로 고소하고 한 것도 있고. 근데 반대로 지금 그 김상교 씨 이야기는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이 있어 내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날 끌고 갔더라 이 얘기잖아요. 네. 야, 이것도 참 가려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양측 주장이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가수 승리 씨의 동생이 영상을 또 하나 올렸잖아요. 자막과 함께. 그 영상 보면은 김상교 씨가 이제 클럽 내에 있던 여성들을 따라가서 이렇게 얘기도 걸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강제 추행이냐? 그리고 클럽 내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범죄 행위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김상교 씨 주장에 따르면 성추행을 당해서 본인이 구해주려고 했다는 그 여성 또 이제 클럽 측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김상교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이라는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되잖아요. 일단은 그 여성이 고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여성이 김상교 씨를 고소한 상태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여성 피해자의 이제 진술에 따르면 김상교 씨가 지금 본인의 신체의 부위, 엉덩이와 허리 등을 이제 툭툭 쳤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제 한참 보다가 자리를 피했는데 문제는 김상교 씨가 본인을 따라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당시 내부를 정확하게 비추는 CCTV는 없고 성추행 장면이 찍힌 건 없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어쨌든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 여성을 그 클럽 측에서 사지 않았냐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되던 실정이던데. 네. 알 수 없죠 아직은. 그렇죠. 예. 이것도 이제 수사가 들어가면 알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이 이제 원래는 이게 폭행 사건이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할 거 이걸로 지금 옮겨온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버닝썬이라는 클럽 안에 불법적인 약물 투약 또 마약 투약이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약물을 강제로 투약시키고 성폭행까지 있지 않았느냐. 이걸로 번졌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클럽 안에서 투약됐다고 하는 약이 이게 방송으로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명 물뽕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죠. GHB죠. 이게
색도 없고 뭐 냄새도 안 나는 그런 그 약물인데 이게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류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약, 또 대마,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 이렇게 세 가지를 규율합니다. 그래서 이 GHB, 이 물뽕은 소위 물뽕은 마약도 아니고 대마도 아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교수님이 이 GHB 물뽕이라는 게 어떤 약물이고 또 이걸 투약은 아니죠. 그냥 술에 타서 먹는 걸로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효과라고 만들죠?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외국에서 구매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온라인 구매를 하는데 그런데 데이트 강간에 쓰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약물을 취하게 되면 이 약물은 물에 타서 가루로 생수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요.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흡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약물을 이제 결국은 섭취를 하게 되면은 의식이 없어지고 문제는 한동안 기억을 잃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게 이와 같은 약물에 노출이 되면 약에 취해 있는 동안 지금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종류의 이제 뭐 의심들이 지금 제보들이 마구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약물을 어쨌든 먹고 나서 그런 일을 당하면은 누가 나한테 그런 행위를 했는지 기억도 못 하게 되는 거고. 정확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를 특정하기 어려워서 고소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손석희 변호사. 만약에 이렇게 데이트 강간을 하기 위해서 GHB를 사용을 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처벌 대상이죠. 왜냐하면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방 등을 받아서 본래의 목적으로 치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그러한 절차 없이 과정 없이 애초에 목적 외에 그런 그 사용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과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이수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정신이 혼미해서 누구에게 범행당했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여성이요. 작년 12월에 이 클럽에 갔다가 누가 주는 위스키를 받아 마셨는데 정신이 잃었다. 그리고 깨보니까 어떤 남자가 있었고 또 정신이 잃어서 깨보니까 또 다른 남자가 있더라 옆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충격적인 얘기는요. 한 이제 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버닝썬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했던 그런 전 직원인데요. 버닝썬 내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마약을 이제 복용하는 듯한 그런 그 장면들을 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길게 진술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버닝썬의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인 이 씨의 그 지인이 어떤 가루가 든 캡슐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걸 바닥에서 주워가지고 그걸 줬다. 그랬더니 자신에게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50만 원을 주더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신문에 이야기했고 신문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버닝썬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들이 혹시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욱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클럽 안에서 그 물뽕을 사용했다고 하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클럽에서 일하던 전직 직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좀 당했던 것 같다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증언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 조사가 아마 들어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그 과거에도 SNS 상에서는 이 클럽 내에서의 성범죄 문제가 있었다고 올라왔다고 해요. 그것도 같이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버닝썬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몰랐다는 입장입니까? 뭐 지금 이제 전혀 알지를 못했다. 사실은 사용자의 문제이지 우리 클럽이랑 직접적인 뭐 연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가 판 것도 아니다 이런 거.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지금 동영상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실제 장소는 버닝썬으로 추정되는 장소이고요. 버닝썬 화장실 부역 화장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동영상까지 떠돌아다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버닝썬에서는 굉장히 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아마 지금 입장 발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버닝썬에서는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문제의 동영상 모습은 우리 클럽이 맞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 약물이 있다든가 이건 아니다. 이건 부인한 것 같아요. 강제로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버닝썬 측은 지금 전직 이사가 김상교 씨를 폭행한 사실까지만 인정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성행위 동영상뿐만 아니고 클럽 내 사람들이 어떤 여성을 이렇게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뭐 그런 동영상도 또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동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경찰들이 조사를 나섰을 때? 그럼요. 다만 이제 그 동영상 내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게 특정하기 어렵잖아요. 네, 누가 누구에게 한 범죄인지 그게 나와야 사실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연히 떠돌아다니는 영상은 정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버닝썬이 아닌 다른 곳 영상이거나 아주 예전 영상이거나 또는 외국 영상이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건 잘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분들 그분들 체내에 예를 들면은 이 물뻥 성분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특히 이 GHB 물뽕의 특징이 예. 물에 타서 마시면은 이게 빨리 다른 약물에 비해서 몸에서 빨리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트 강간의 데이트 성범죄의 어떤 그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피해 여성들이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피해 여성들이 만약에 어떤 의심이 있다면 뭐 충분히 어떤 뭐 안전 뭐 중간간이라는 것도 범죄이긴 틀림이 없거든요. 중간간은 술에 많이 취해서 약물에 이제 저항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뭐 혐의점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강간에 이른 가해자도 고소의 대상이 되지만 만약에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지금 이 버닝썬이라는 이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압수수색. 네, 그러면 지금 그 안에 뭐 약물이 이제 그 추출되기는 어려우나 다양한 종류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가능성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수사의 의지가 만약에 있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건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다고 보입니다. 승리 씨는 발을 한 발 좀 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는 본인이 직접 경영하는 뭐 그런 걸로 홍보도 하고 많이 광고도 했는데. 우리 가족도 같이 한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나는 사실 직접 소유하고 있던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입대를 앞두고 다 정리했다라는 말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방송에서 한 얘기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느 말이 진실인지 혹시 이 문제 커질 것 같으니까 미리 발을 빼고 정리하는 모습을 취하는 거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버닝썬 특히 이제 그 GHB에 따른 데이트 강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보냐면 과연 버닝썬 이 클럽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면 서울에 혹은 전국에 있는 다른 클럽에서도 있을까?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른 그 장소라고 예외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행위들을 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뭐 주점들을 관리를 해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가 그런 주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생을 했을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착이 돼가지고 뭐 일어난 여러 가지 이제 경찰 내부의 사건들을 보면 그 유착의 필요성이 사실은 이와 같은 사건 때문에 존재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경찰에서 의지가 있다면 지금 뭐 뒤늦었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흔적들을 추적을 하는 게 지금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대한 요건은 사실은 피해자분들이 신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뭐 어쨌든 본인도 그와 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한 행위에 연루가 되어서 수치심도 느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신고를 해주셔야 이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또는 어떤 뭐 장소를 대상으로 업장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은 물범 유통과 성폭행목 수사대에서는 광역수사대를 투입했다고 하고요. 그 불법 촬영 영상물에 대해서는 사이버 수사대가 지금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